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확고했어요. 개인적 성향이나 기질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일단은 가정에서 보는 어머니, 딸로서 어머니라는, 그쵸? 엄마? 또는 같은 여성으로서 그 결혼해서 아내로 엄마로 사는 삶이 저는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제가 자라고 어렸을 때에는 80년대, 90년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남자와 여자의 성별 분업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집에서 전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고, 근데 아버지는 나가서 돈을 벌고, 근데 그런 완벽한 성별 분업이 잘 이루어져서 완벽한 가부장이 되는 남성도 없거니와, 실제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직한 적이 있고요. 어머니가 그러면 사실 가부장으로 이제 밥벌이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가사 노동을 비롯한 모든 건 어머니가 다 책임졌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래야 될까가 항상 의문이었고, 그게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20대를 지나고 사회에 나오면서도 왜 여성에게만 더 똑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도 나는 커피 심부름을 왜 해야 되며, 그런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뭐 아내든 어머니든 며느리, 특히나 한국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 말고도 며느리라고 하는 역할까지 부여가 되잖아요. 그게 역할인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이거나 정체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당연하게 해야 될 일, 뭐 저희 어머니는 그걸 도리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때가 되면은 당연히 연애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시댁에 뭐 며느리의 도리를 해야 된다? 그게 저는 도저히 제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됐어요. 네, 저는 차이가 그닥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고등교육을 남녀가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이거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은 사실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은 차별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에 놓여 있는 젠더상으로 여성만 느끼는 거지, 이미 남자라는 존재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남성들은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결혼이라는 게 그닥 한국 여성들에게 왜 매력이 없느냐. 똑같이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직업적인 성취욕과 기타 등등의 재능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도 결혼을 선택함과 동시에 퇴사를 종용받거나 또는 승진에서 밀리거나 또는 경력 단절이 되거나 또는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명체든 생존과 번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인데, 그 번식을 포기할 만큼의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저는 그래요. 일단 기존에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둔다면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죠. 있는 사람들도 애 키우기 힘든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애 키우는 거 힘든 걸 보는 그 길을 안 간 사람이 가고 싶을까요? 와, 저 선배 보니까 저러고 살아. 휴직하더니 저렇게 뒷방이 됐어. 저 남자 선배 뭐 육아휴직 조금 썼더니 따당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전설이 아니라 현실처럼, 팩트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누가 애를 낳고 싶겠냐고요. 만약에 지금 아직 애를 낳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성의 육아휴직은 뭐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성의 육아휴직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더 큰 문제는 독박 육아를 하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남성분들 보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한국의 모든 사회는 어떤 일태든 간에 남성은 그냥 과거의 성별 고정관념이에요. 바깥에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냥 돈 버는 기계고, 일하는 기계고, 잔업 철야 야근을 해서라도 돈만 버는 기계예요. 그러니 여성의 모든 가정의 독박 육아와 출산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여성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말은 육아휴직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남성도 행복하지 않고 여성도 행복하지 않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출산율을 반등시켰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서 사실 육아휴직 의무화해서 쓰지 않는 회사에게 경고를 날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넓혀가야 남성이 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그 회사 안에 또는 그 일터 안에 있는 여직원도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게 점진적으로 펼쳐진다면 결혼하지 않고 또는 애를 낳은 사람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모든 이들이 세대가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만의 김밥에 내용물을 넣을 수 있는 사회의 시대에 왜 한국 사회는 각각의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선택지 말고 그게 결혼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파트너십과 다른 관계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도 얼마든지 열린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걸 뭐 결혼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관념에 머리에 그게 중요하게 딱 박혀 있으면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이나 다른 형태의 가정 꾸리기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출생이 문제인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가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집단과 사회와 문화가 시키고 하라고 했던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체화한 저 같은 또는 제 이전의 기성세대가 왜 지금 세대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미래라고 자신의 과거를 미래라고 강요하냐는 거죠. 생활동반자법 2014년에 진선미 의원이 발의했었잖아요.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는 게 결혼과 출생률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왜? 결혼 외에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존중하냐면 이미 아이를 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왜? 법적으로 내가 가정이라는 걸 존중받는데 사회적으로. 그러면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동거 커플 중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상황이 여기 가면은 정말 우리는 더 결속력이 있는 단계로 가고 싶어. 서로가 서로를 구속할지언정 강제성이 있는 결혼을 가자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동거를 하면서도 애를 낳고 키우는데 아무 사회적인 비난이라든가 낙인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제도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그 상태라도 애를 더 낳을 수도 있겠죠.